디시멘터리 채널을 운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하지도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영상을 제작하느라 컴퓨터 앞에 붙어서 사는데도 가끔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의 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트렌디한 신조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맞게 단어를 줄이는 것에서 벗어나 아예 문장 자체를 줄여버리니 이러한 신조어들은 배우지 못하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데요. 이러한 신조어를 두고 표준어와 한글의 근간을 흔드는 언어 파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제 구독자 홍영기님께서 조선시대에도 줄임말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영상 만들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과연 현재와 같이 신조어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은 국토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국가는 아니지만 인구수로 볼 때는 결코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국토면적으로 세계 109위이지만 인구수로는 약 5,100만 명으로 세계 28위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한국어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은 더 위대해집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체 인구수로 보자면 전 세계 수천 가지 언어 중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 영어 등의 뒤를 이어 세계 13번째를 차지하는데요. 한국어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수 언어는 매일같이 소멸해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몇몇 언어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어는 아마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역사와 정신이 모두 한국어에 담겨 있고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사용한다면 소멸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과 같이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글자 하나하나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목, 사람인처럼 형상을 본따 글자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 의미 달라질 수는 있어도 모양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 문자나 이집트 문자 역시 사물을 형상화해 글자로 만든 표의 문자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지 않고 일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한자가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은 고유 문자가 없었던 탓에 일찍이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글이 등장하고 널리 쓰이기 전까지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 한자 문화권으로 불리는데 기원전 2, 3세기경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후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전파되면서 한자는 다양한 루트로 유입되었고 한국어를 쓰되 글자는 한자를 썼죠. 현재도 우리가 쓰는 단어의 많은 부분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어 또는 문장을 줄여 줄임말로 쓰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도 이미 한자를 창의적으로 변형해 줄임말을 만들어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019년 12월 6일 경북 경산 소월리에서는 고고학계에 관심을 끈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공사 중 소월리 유적이 발굴된 것이죠. 그런데 발굴 조사 중 특이하게 생긴 나무 막대기 하나가 발견됩니다. 목관인데요. 목관이란 종이가 흔치 않던 시절 글을 적어두기 위해 사용된 나무 조각인데 소월리에서 발견된 목관은 그 길이가 무려 74.2cm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 나무 막대기이지만 유적에서 발견된 만큼 전문가 판독을 거쳤는데 이 나무 막대기에 94자의 글자가 쓰여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94자의 글자를 판독한 결과 이 목관은 6세기 신라시대 관리들이 경산 일대 시골 마을의 저수지와 농토를 관리해온 상황과 세금을 부여하는 단위 면적 등을 기록한 행정문서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생긴 목관은 남한에서 출토된 고대 목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이 94자의 한자를 판독하던 전문가들의 눈에 글자 하나가 밟힙니다. 바로 논을 나타내는 한자, 답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신라시대에 사용된 신조어니까요. 당시 판독을 담당했던 국민대학교 김재용 교수는 이 글자는 중국에도 없고 심지어 백제에서도 쓰이지 않았던 신라시대 고유의 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뜻하는 수를 위에 두고 밭을 뜻하는 전을 아래로 두고 글자를 만든 것이 별 특이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중국에는 없는 한자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에도 논을 수전이라고 쓰고 있고 신라 바로
바로 옆 나라인 백제에서도 7세기까지도 논을 수전이라고 썼습니다. 즉 물이 있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항시 물을 대고 벼를 키우는 논을 두고 답이라는 한 글자로 줄여버린 겁니다. 이홍현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신라인들이 밭과 논을 표기하면서 밭은 전으로 했고 논은 두 글자인 수전 대신 한 글자로 줄인 답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의 묘미죠. 그런데 신라에서 만들어진 고유의 한자는 비단 이 한 글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라 문서를 보면 유난히 한 글자로 줄여 표현한 글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관직명이나 숫자처럼 자주 쓰이는 글자들을 하나로 줄인 것이죠. 단적인 예로 8세기 통일신라 시대 비석인 사촌신라비에는 현재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상대 등을 쓰며 상자는 정자로 쓰고 대등은 대 밑에 목이라는 한 글자로 표기했죠. 뿐만 아니라 591년 경주 남산에 생성을 쌓을 때 전국에서 일꾼을 동원하고 이를 기념하여 새긴 남산 신성비를 보면 지방 관직 중 8번째 해당하는 일벌을 쓰면서 일자 밑에 벌자를 마치 한 글자처럼 표기했고 9번째 지방 관직인 일척도 10월을 나타내는 10월도 주인도 한 글자로 줄여 신조어를 썼습니다. 현재로 치면 만반잘부나 워라벨처럼 신라인 특유의 줄임말인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 신조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간단하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매년 한글날이 되면 요즘 현대인들이 한글을 쓰는 세태를 보면 세종대왕이 땅에서 눈물 흘린다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파괴 등을 지적하는 글들이 레퍼토리처럼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신조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기 마련인데 신라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글자를 줄인 신조어는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국립한글박물관에 가면 1920년대 사전을 볼 수 있는데 그 사전에는 못보와 못걸이라는 신조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줄임말입니다. 셀러리맨, 핸드백 등과 같이 요즘에는 흔히 쓰이는 말들 역시 1922년에 출간된 한국 최초의 신조어 사전인 현대신어석의에도 등록된 신조어들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가장 성대했으며 효심이 가장 지극했던 효자 정조는 직접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789년 정조는 제위 13년째 되던 해 양주 배봉산에 있는 아버지 사돌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이장한 후 해마다 1, 2월에 신하대를 거느리고 다녀왔습니다. 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동하는 것을 행행이라고 합니다. 정조 임금은 다른 임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행이 잦았는데 무려 66회에 달합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에 가는 것을 능행, 왕의 후궁이나 세자의 무덤에 가는 것을 원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조 이전 임금들은 이를 단순히 행차라고 불렀는데 정조가 이를 행행으로 바꿔 부르도록 했습니다. 바로 국왕의 행차가 백성들로부터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행복한 행차를 줄여 행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임금의 행차는 무엇보다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야 하고 길을 보수하는 일에 끌려가야 하고 무엇보다 임금의 용안을 마음대로 쳐다볼 수 없었으니까요. 일개 고을 원님의 행차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데 하물며 임금이야 오죽했을까요? 그러나 정조는 자신의 행차가 전혀 다른 차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경기도 일대 곳곳에 자리한 선대왕들의 묘소로 가는 길 중간마다 도시에 들러 철저하게 권위를 낮추고 백성들을 위로했죠. 해경궁 회갑잔치를 위해 8일 동안 수원 화성에 머문 것을 그림으로 기록한 8폭 병풍은 백성들이 정조의 행차를 자유롭게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엿파는 소년과 언덕 위에서 담배 피우며 국왕 행차를 한가롭게 관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정조가 원했던 모습입니다. 자신의 행차를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억압과 권위에서 탈피해 가장 화려하고 멋진 국왕 행차를 백성들이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이에 행차 1개월 전부터 전국에 방을 내걸고 국왕 행차를 보고 싶은 이들은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신라시대 및 조선시대의 신조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을 줄이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신조어의 출현은 언어학적 측면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본다면 사용 편의를 위해 새로운 도구를 만들거나 고쳐 쓰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저도 오늘부터라도 신조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